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공천 승계 문제로 이재명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과 김부겸 선거대책위원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용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바람이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총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등 총선 3톱 체제가 흔들리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16일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는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북 을 지역 공천과 관련해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 결정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가 강북을 후보직에서 낙마한 뒤 최고위원회가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과 서울 은평을의 김우영 예비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심판론에 안일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국민 앞에 겸손함, 막말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칠 위험이 있을 경우 당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때 30% 감산 벌칙이 적용된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의원입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 경선에서 권리당원 51.79%, 일반 국민 51.62% 등 과반의 지지를 얻고도 패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전략 경선 결정은 결국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강북을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며 당 지도부가 중도층 유권자들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한 데 대해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2위를 한 박용진의 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김부겸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점자를 올리면 경선할 때마다 성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이 벌어져 경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 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의 강북을 공천을 무효로 하고 전략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이재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불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이해찬 위원장도 동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엔 승자와 패자지만은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해 그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러나는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인물 전략 공천도 인물 추천이 많았지만 당원과 지지자 선택권을 빼앗고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박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결론은 그렇게 냈다며 전 국민 관심사가 됐으니 적절하게 해당 지역 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조절해서 경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박 의원 공천 승계 불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사선의 김상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메신저방에 의원들의 철저한 호소에도 박 의원을 기어이 탈락시켰다며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두려우냐? 기어이 완벽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드는 게 이번 총선 목표냐고 따졌습니다. 전날 의원단체 메신저방에서는 제주 서귀포 출신 위성곤 의원이 올린 박 의원의 강북을 공천 촉구 글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이 공감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도부에 박 의원의 공천 승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까지 강북을 후보자 공모를 한 뒤 17일 회의에서 전략경선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입니다. 경선 2위인 박용진 의원도 전략경선 참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박용진은 비명계라 어떻게 해서든 쳐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만약 전략경선에 임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 평가가 하위 10%에 포함된 만큼 경선 득표수의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따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개탄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나보다 나은 놈, 잘나고 똑똑하고 경쟁자가 될 것 같은 놈들은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싹부터 잘라버리거나 발로 밟아 죽이고 마는 열등의식의 발로라는 것을 다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못난 자화상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자리 한다거나 정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중증 컴플렉스 환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체면 무릅쓰고 무한량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으니 정치, 사회 어디나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큰일입니다. 정치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